최근 알파고, 챗GPT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종 생성 AI로 인해 인간의 직업들도 위협을 받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지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저번 편에서 최근 여러 과학자들이 AI가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서 정말 우주의 신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20세기까지만 해도 SF 작품들에서나 나오는 얘기였다면은, 최근에는 정말 이름 있는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막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이유가 최근 과학계가 과거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획기적인 발전이 없고, 이 두 가지를 병합하려는 모든 것의 이론, 가령 양자중력 이론 같은 거요. 이런 게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같은 것도 이거 사실 아직은 정말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최근 경향이 아무래도 저런 사변적 가설에 가까운 이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편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AI나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인 정지 문제,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은 컴퓨터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는 논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 전공자만 알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좀 재미난 퀴즈? 퀴즈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재미난 논리 실험입니다.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한계를 지금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의 우주 문명에 어떠한 컴퓨터가 등장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라고 해서 논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일단 이 정지 문제는 1936년에 앨런 튜링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튜링 머신의 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나온 이 사고 실험입니다. 정지 문제라면 뭘 정지한다는 겁니까? 보통 이 정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주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한한 시간 안에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가, 이렇게요. 그게 뭔 말이에요? 말부터 어려운데요. 프로그램이 유한한 시간 안에 정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저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파일 검색, 또 백신으로 바이러스 검사 같은 이런 거 시작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후 끝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자가 실수를 한다거나 또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일명 무한 루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지 문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지 않고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요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이 엄청 발달했다면서요? 예. 이거 아주 쉬운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런 겁니까? 어떤 건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일단 무한 루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이게 무한 루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간단한 흐름으로도 쉽게 구현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간단히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억지로 구현을 안 해도 우리 컴퓨터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마우스 움직임도 멈추고 아무런 키, 컨트롤 Alt 딜리트 이런 키도 안 먹는 상황, 이런 거 보통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진 경우거든요. 프로그램 세이브도 안 했는데 이러면 환장하죠. 미치죠. 예. 그리고 운영체제는 멀쩡하더라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먹통되는 경우 많죠. 게임이나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프로그램 설치할 때 같은 때도 가끔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한 20%에서 멈추고 더 이상 안 되고 몇십 분 그대로인 경우들 있잖아요.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요. 그럴 때도 그렇고 여러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이것이 언젠가 정지할지 아니면은 영원히 종료하지 않고 무한히 돌아갈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정지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간단하고 무식하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초, 10분, 1시간 정도 기다려 보면은 이게 종료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10년, 아니면 100년 뒤에 종료되게 프로그램의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실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기다려 보려면은 실제 10년, 100년을 기다려야 할 뿐더러 이게 만약에 또 정말 무한하게 작동되어 있다고 하면은 무한히 기다려도 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정말 이게 사악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결국 이 프로그램이 언젠가, 즉 유한한 시간 안에 정지할지 안 할지를 실행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이 정지 문제의 결론입니다. 아니,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지금 컴퓨터는 못할지 몰라도 미래에 그 엄청나게 뛰어난 인공지능이면 다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 그 프로그램이 언젠가 정지할지 안 할지를 알아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좀 헛갈리는데요. 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일종의 함수거든요. 함수요? 예. 우리 수학에서 우리 배우는 함수 있지 않습니까? 펑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깊게 정의를 하면은 집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 다 빼고, 보통 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수학에서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f 가로 x는 2x라고 정의를 하면은 f라는 함수는 입력받은 값에 2를 곱하는 기능을 합니다. 함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로 펑션, 즉 기능, 역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f라는 함수에 3을 넣으면은 이 함수의 기능은 2를 곱하는 거니까 f 가로 3은 6, f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는 f에 5를 넣으면 10이 되지요. 그렇죠. 또한 함수는 이렇게 하나의 값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g라는 함수가 있고, 이것은 x와 y를 받아서 이 두 가지 수를 곱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g 가로 열고 x, y 가로 닫고는 x 곱하기 y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g라는 함수에 3과 4를 넣으면은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고, g에 5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 안에는 또 함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h라는 펑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h 가로 열고 x, y 가로 닫고 이퀄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더하기 g 가로 열고 x, y 가로 닫고, 즉 h라는 곳에 x와 y를 넣으면은 f라는 함수에 x를 넣은 값에 g라는 함수에 x, y를 넣은 값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h라는 함수에 4와 5를 넣으면은 f 함수에 4를 넣은 값인 8에다가 g에다가 4와 5를 넣은 값 4 곱하기 5니까 20이죠. 이 두 개를 더한 28이 되죠. 이렇게 어떠한 변수를 넣어주면은 내부 연산,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이제 특정한 값을 출력하는 게 이제 함수죠.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그 함수 안에 또 여러 함수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함수 같은 것이라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정밀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면 이게 작동은 먹통이 될지 안 될지 분석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가정법을 씁니다. 기류법이라고 하는데, 즉 어떠한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전제한 후에 모순을 찾아내면은 이 가정이 틀렸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어떠한 입력값을 받아서 이 값에 따라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프로그램, 즉 함수를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입력값으로 숫자 x를 받는 함수, 여기서는 그냥 함수 a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는 받은 값 x를 1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무한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0이 되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x가 0이 될 때까지 숫자 1 빼는 거를 반복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a 함수에 5를 넣으면은 하나씩 빼서 4, 또 빼서 3 이렇게 0 되는 순간에 프로그램이 멈춰버립니다. 즉 5번 숫자를 빼고 나서 그때 멈추게 되죠. 논리상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럼 여기 아무리 큰 숫자를 넣어도 언젠가는 멈춰요. 그렇겠죠. 예, 여기 뭐 100억 0이 되면 멈추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함수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 빼서 마이너스 2가 됐지만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반복을 합니다. 마이너스 3. 이것도 0이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속 감소하지만 영원히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결국 계속 숫자를 빼기만 하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이 프로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방금 이제 이러한 예시 말고도 그 프로그램을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그 이 무한 반복을 판별해낼 수 있는 가상의 프로그램, 즉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프로그램이 정지할지 안 할지 알아내는 함수니까 이 문제를 정지 문제를 할팅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따와서 그 h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두 개의 입력값을 가져요. 하나는 판별할 함수와 그 다음에 함수에 사용할 입력값이요. 그래서 h 가로 열고 함수 콤마 함수에 사용할 입력값 이렇게 정의되겠지요. 아, 잠시만요. 예. 그 함수가 그 프로그램과 같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그 입력값으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요? 예. 그 컴퓨터 언어들 중에는 그 함수가 함수를 입력값으로 받을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을 이제 1급 객체라고 하는데 1급 객체요? 예. 그 사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 함수나 뭐 문자나 뭐 객체 등등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모두 숫자의 조합으로 취급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판별을 해서 이 받은 함수가 정상 종료하면은 참,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을 결과로 내놓는다고 이 함수를 정의를 합시다. 중요한 것은 이 h 함수, 이게 바로 앞서 얘기한 오늘의 주제인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프로그램이요? 예. 이 무한루프에 빠질지 아닐지를 판정하는 h 함수에 앞에서 예시로 정의했던 아까 저 얘기했던 거 하나씩 뺀다는 그 a 함수, 여기에 a 함수와 입력값 5를 넣으면은 결과는 참이 나오고, 이 h 함수에 a 함수와 입력값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거짓이 나오겠죠. 그렇죠. 저기 5를 넣으면 정지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영원한 루프에 빠지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새로운 프로그램, 즉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이 함수는 이거 하나만 입력으로 받아서 이 함수 내부에서 아까 저 함수는 또 안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안에서 앞서 말한 무한 루프를 판별하는 함수 h에 받은 입력값 동시에 넣어서 결과가 거짓이면 종료, 참이면 무한 반복되게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는 저 s라는 이름으로 짓겠습니다. 앞서 말한 h 함수, 즉 특정 함수와 입력값을 받아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지를 알아내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가상의 함수에 이 함수의 변수로 입력값 모두에다가 방금 얘기한 s 함수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참이 나올까요? 거짓이 나올까요? 즉 한마디로 h 가로 열고 s 콤마 s 가로 닫고의 결과값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뭐가 됐든 결과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h 함수는 그 입력값에 따라 무한 루프면 거짓이고 정상 종료되면 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참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h 함수에 s 두 개를 넣는, 즉 h 가로 열고 s 콤마 s 가로 닫고는 앞에 정의에 따라서 s 함수에 s를 넣은 것, 이거를 실행해서 이것이 정상 종료해야 참이 되겠지요. 즉 s에 s를 넣는 이 함수는 무한 루프가 아닌 프로그램이 종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s 함수의 정의에는 참이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서 정의하길 s라는 함수는 입력값을 받아서 내부에서 h 함수, h의 입력값을 실행하고 이것이 거짓이면 종료, 참이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정의했지요. 따라서 s 가로 닫고는 안에서 h 함수에 s 두 개를 넣고 실행하고 이게 참이면 무한 루프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거로 이 처음 가정이었던, 즉 어떠한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에 빠지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 되므로 증명 불가가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h라는 함수는 특정 함수와 입력값을 받아서 넣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h라는 함수에 s, 특정 함수에도 s를 넣고 입력값에도 s를 넣는, 즉 h, s, s는 s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이걸 넣습니다. 여기서 이 s는 우리가 아까 h의 입력값을 받아서 거짓이면 종료, 참이면 무한루프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예. 즉 결과적으로 h 가로 s, s를 받은 겁니다. 이게 뭐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h 함수에 s 두 개를 넣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 거지를 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이면 s의 정의에 따라 무한루프에 빠집니다. 하지만 h는 무한루프에 빠지면 거짓을 뱉게 돼 있어요. 따라서 h 가로 s, s는 참이 될 수도 없고 거짓이 될 수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 가로 s, s 이게 거짓이면은 s 함수의 정의인 s의 입력값, 여기서 x라고 하면은 h에 넣어서 h 가로 x, x를 값이 거짓이면 정상 종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처음 h의 정의를 다시 가보면은 정상 종료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s라는 함수가 h라는 그 앞서 얘기했던 실제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있다고 가정한 함수를 자신 안에 넣어서 내부 실행을 하면서 자기 모순을 발생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지시 모순과 이제 비슷한 것이 그 러셀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수학자들 골치 아프게 했던 건데, 이 러셀의 역설을 단순한 내용으로 그 이발사의 역설이라고 있거든요. 이발사의 역설이요? 예. 이거는 오 작가님 동네에 사는 어떤 이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앞으로 이 동네에 사는 자신의 수염을 자신이 깎지 않는 사람들의 수염을 대신 깎아주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깎는 사람은 안 깎아줄 겁니다라고요. 즉 자기가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은 안 깎아주고 자기가 스스로 안 깎으면은 자기가 대신 깎아주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이발사의 수염은 누가 깎아줘야 될까요? 만약 이발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수염을 깎으면 자신이 직접 깎는 사람은 안 깎아준다는 말과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자신을 안 깎으면은 자신이 안 깎는 사람은 이 이발사가 깎아주겠다고 한 것과 모순이 되잖아요. 정지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참조 모순에 빠지는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미래의 특이점이 와서 초지능 슈퍼컴퓨터는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특이점 할아버지가 와도 풀 수 없어요. 좀 충격인데요. 그 미래의 슈퍼 인공지능은 전지전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에서의 그 불안정성의 정리처럼 어떠한 이론 체계에서는 증명 불가한 명제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 같아도 결국에는 결정 불가능한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아니, 뭐 지금까지 여태 시뮬레이션 우주가 어떻고, 뭐 우주가 양자 컴퓨터네 뭐네, 전지전능한 오메가 포인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는 이제 와서 웬 딴소리 하십니까? 아니, 딴 소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저희가 그 양자 컴퓨터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그 오라클 머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예, 맞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그 가상의 장치인데 이게 있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자체에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데 뭐 어떤 오라클 머신 누가 와도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논리적인 문제 아닙니까? 현실성 없는? 하지만 그 아까 처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 멈출지 안 멈출지 뭐 실행 전에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물었을 때는 뭐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뭐 결국 인공지능이 뭐 프로그램을 짜고 분석할 줄 아는 세상이면은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 완벽히 그런 것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과연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 저희가 다 예전에 다뤘던 그 로코의 바시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그 가상의 AI를 얘기하지만 컴퓨터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논쟁도 가정 단계에서 이미 허물어지는 것이 될 수 있죠. 결국 전지전능은 없는 건가요? 이 문제는 계속 논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의 범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전지전능하라면서 왜 말이 다르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신이 말하는 전지전능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신학자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한번 다뤘듯이 그 찰스 하총 같은 신학자는 신은 모든 것을 알지만 미래의 일은 모른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폴 데이비스 같은 물리학자의 경우는 시간을 창조한 것도 신이라면은 신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폴 데이비스는 그 자신의 저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의 일을 모른다면 과연 전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신이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기도하는 것도 사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아니, 저 폴 데이비스 저분은 그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템플턴 상인가? 그거 수상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스티븐 와인버그가 폴 데이비스를 좀 깐 적도 있습니다. 요 템플턴 상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듯 그 전지전능하다는 것에는 그 명확한 정의나 경계가 없으니까 뭐 인공지능이 뭐 전능하지 않다고 해서 뭐 미래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볼 것은 아니기도 하죠. 그래도 정말 먼 미래의 그 AI라면 뭔가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그 인간의 수학은 이제 완벽하지 않아요. 그 개들의 불안정성 정리와 그 오늘 소개해드린 그 뭐 앨런 튜링의 정지 문제는 뭐 둘 다 뭐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 체계에는 이게 증명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즉 그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우주가 무한에 가깝고 뭐 다중 우주도 존재하고 뭐 그것들을 지배하는 뭐 외계 우주 문명의 능력도 무한에 가깝다면 뭐 그중 인간의 문명이 최고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수학에 기반을 두는 AI는 결국 이것도 뭐 완벽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신은 이런 인간의 개념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그건 AI를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